셋, 120페이지 순열과 조합 나갑시다. 여기인가? 여기인가? 뭘 걷다. 붙여놔야지. 자, 순열과 조합, 경우의 수죠? 그쵸? 여러분들 경우의 수를 잘 배웠으면 사실 여기서 배울 건 없죠. 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치? 일단 여러분들 알다시피 경우의 수를 기반 삼아서 일단은 가지수를 센다라고 보시고, 경우의 수에서는 따로 이렇게 막 새롭게 뭐 배우는 연산 공식이나 이런 거 있잖아. 그쵸?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맨 처음 기본적인 것들을 가져오자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합의 법칙이 뭐였습니까?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합의 법칙 그리고 곱의 법칙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었지. 그러니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은 우리가 뭐였냐면 사건이 있어야지, 그렇지? 사건이 일어나야 가지수를 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사건 A와 사건 B가 있는데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뭐 n가지 있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합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 두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n가지와 B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n가지를 더한 n 플러스 n가지가 존재한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마치 빵이 4종류가 있고 음료수가 3종류가 있을 때 그치? 빵 또는 음료수를 하나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고 물어보면 총 7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지. 그래서 두 사건이 물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되면 그건 좀 우리가 배제시켜야 되겠지만 이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물어본다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그래서 더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곱의 법칙 같은 경우는 뭐였습니까? 사건 A와 사건 B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사건 A와 B가 잇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가서 너한테 빵이 4종류가 있고 음료수가 3종류가 있는데 빵과 음료수를 하나씩 잇따라서 선택해 와라고 한다면 빵은 어떤 빵을 선택했고 음료수는 어떤 음료수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줘야 그제서야 한 가지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때는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n 곱하기 n가지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마치 하나의 사건이 끝날 때까지의 각각의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해서 곱한다라는 개념을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햄버거 세트를 사와라고 했을 때 빵은 햄버거는 뭘 샀고 음료수는 뭘 샀습니다 라고 해야 그제서야 하나의 세트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잇따라서 계속 그 경우의 수를 물어본다면 그거에 대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하는 개념으로 더 접근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녀석의 법칙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고 문제를 읽었을 때 지금 우리가 원하는 제공해주는 상황이 A 상황, 1번 상황과 2번 상황으로 나뉠 수 있는데 1번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되고 2번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되는데 1번 상황도 2번 상황도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라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우의 수에 대한 이 두 가지 법칙을 이용해서 대부분 문제를 풀었어요. 수학이다 보니까 가지수를 셀 수 있는 것들을 다뤘지, 그렇지? 그래서 주사위를 던진다거나 동전을 던진다거나 혹은 주사위와 동전을 동시에 던진다거나 그쵸? 숫자들을 조합해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다거나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거나
그쵸?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일렬로 나열하거나 둥그렇게 배열을 시킨다거나, 그죠? 그리고 알파벳 순서대로 돌렸을 때 몇 번째 순서가 나오려면 몇 번의 순서가 필요한가, 그지? 그리고 반장과 부반장을 선출할 수 있는 가짓수가 몇 가지이냐, 혹은 임원 2명을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이냐, 이런 식의 유형들의 문제들을 우리가 다뤘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우리가 지금 했던 걸 또 할 겁니다. 그대로 할 건데,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 순열조합만 이거 배우고 나면 우리가 이제 2학년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정신요구니까 이제 확통도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기본 발판을 찾는다는 개념으로 보시게 된다면 순열이라는 말과 조합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2 때 배웠던 기본 개념으로도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순열 조합이라는 녀석을 통해서 표현 방법과 그 표현했을 때 그 식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다룰 거라는 거예요. 푸는 유형은 어렵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법칙을 기본 베이스 삼아서 나가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일단은 순열부터 해봅시다. 순열. 순열. 우리가 순열하면은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 순열. 그치? 조금 더 고급지게 해준다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여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를 우리가 순열이다라고 정의 내리는 거지. 뭐라고?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데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데 그 것들을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센다. 이것을 우리가 순열이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조금 더 기호화시켜 써주시면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순열한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우리가 NPR이다라고 기호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쓴다고?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그치?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N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괜찮죠?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좀 있어요. 그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는 것이 순열을 구한다라고 쓰는 거지.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5P2라고 쓰면 얘는 5명 중에서 쌤이 5명이라는 게 뭐야? 서로 다르니까. 사람은 같은 사람이 나올 리가 없잖아. 그치? 5명 중에서 서로 다른 붙일 필요 없잖아. 5명이니까. 그치? 우리가 모르는 5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 가짓수를 세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경우의 수를 배웠기 때문에 5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할 수 있는데 순서에 맞게 배열을 하기 때문에 2사람이면 2자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5명 중에 한 사람이 올 수 있고 두 번째를 선택할 때에는 남은 4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이따가 말하겠죠. 첫 번째는 누구를 선택했고 두 번째는 누구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해야 한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 거니까 우리 이걸 고별 붙임을 써서 20가지가 존재한다 라고 쓰는 거지. 괜찮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그냥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봐줘요. 그러면 OP3이 뭐냐라고 보면 5명 중에서 서로 다르지 3명을 선택해서 한 줄로 나열할 수 있는 모든 가짓수를 세라는 소릴 거니까 3사람을 연달아 순서대로 말해줘야 한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5명 중에 한 사람, 4사람 중에 한 사람, 3사람 중에 한 사람을 마지막에 순차적으로 넣어서 첫 번째는 누구를 뽑았고요, 두 번째는 누구를 뽑았으며 세 번째는 누구를 뽑았습니다 라고 해줘야 한 가지의 경우가 완성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잇따라 말해서 이 가짓수를 센다. 그래서 120가지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호화시켜서 표현하는 거지 우리가 뭐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줄로 나열할 수 있는 가지수를 세는데 그게 몇 명까지를 세워서 쓰느냐 이 표현법인 것 뿐인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NPR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식으로 한번 써보자면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 그치?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이 N은 반드시 자연수여야 돼. 그치? 뭐 마이너스 2명 중에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리고 몇 명을 선택해 라고 쓰는데 여기서 한 명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잖아. 0명을 선택해요 하면 그러면 안 고르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렇지? 근데 그것도 말은 되잖아. 5명 중에서 0명을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야? 0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있다는 거죠. 그냥 안 고르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0 또는 자연수가 들어가겠지. 그렇지? 그죠? 또 한 가지는 5명 중에서 5명을 뽑을 수는 있어요. 5명 중에서 3명도 뽑을 수 있죠. 근데 5명 중에서 10명을 뽑으라는 말은 쓰면 안 되지. 그치? 당연히 N하고 R을 비교했을 때 R은 N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아야겠지. 그치? 그죠? 그래서 오케이. 우리가 원하는 이걸 보면은 당연히 N하고 R을 비교하라고 하면 N이 더 크거나 같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 R이라는 숫자는 0에서부터 점점 커지는 자연수일 거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N과 R의 관계도 한 번쯤은 더 생각해보자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식으로 써보면 N명 중에서 R명을 선택할 수 있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가지수를 세기 때문에 R이면 여기를 R개의 칸으로 만드는 게 핵심이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 첫 번째는 분명히 N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5명이면 5명 중에 한 명을 뽑을 거니까. 그럼 그 다음은 당연히 N-1명. 한 명 뺐으니까. 그 다음은 N-2, N-3까지 들어가서 쭉 가잖아. 그치? 그럼 마지막에 들어오는 건 몇 명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첫 번째, 얘가 지금 두 번째, 얘가 지금 세 번째, 그럼 얘가 네 번째가 되겠지? 그럼 우리는 R번째까지 자리를 깔아야 되잖아, 방석을. 그럼 얘가 뭐야? R번째가 되겠지. R번째. 그럼 우리가 첫 번째일 때는 하나도 안 빼고 0을 빼고, 두 번째일 때는 1을 빼고, 세 번째일 때는 2를 빼고, 네 번째일 때는 3을 뺐다면 R번째일 때는 R보다 하나 더 작은 R-1을 빼겠지, 그치? 그치? 그럼 쓸 때 N에서 R이 아니라 4보다 하나 작은 수, R보다 하나 더 작은 수를 뺄 거잖아. 그럼 뺄 거니까 이 식이 보호가 바뀌면서 다음의 식이 되는 거지, 그치?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NPR이라는 N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은 다음 같은 식으로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점점점점점 N-R 플러스 1번째까지 쭉 곱한 값이랑 동일하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순열을 기호화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라는 겁니다. 괜찮죠?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푸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냥 우리가 10명 중에 3개 선택할 거니까 19, 8 끝. 이렇게 쓰겠지, 그지? 3명을 3줄로 10명 중 3명 골라서 한 줄로 나열할 거. A, B, C랑 A, C, B랑 다 다른 거니까. 그치? 우리가 원하는 19, 8 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기호화되어 있는 식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 식을 간단했을 때 같은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얘네들을 다룰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순열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순열을 할 때 빼먹지 않는 게 이제 공식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계승이 있죠, 계승, 팩토리얼. 그치? 우리가 원하는 게 팩토리얼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1에서부터 자연수를, 그치? 쭉 곱해서 n번째까지 곱한다. 즉 우리가 이 순열을 다룰 때 이렇게 어떤 특정 수에서부터 하나씩 작아져 나가고 반대로 보면 하나씩 커지는 숫자들의 곱으로 우리가 배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얘네들이 일일이 쓰는 게 좀 번거로운 거지, 그치? 그래서 일정한 자연수가 하나씩 커져서 n번째가 떴을 때 얘를 n 팩토리얼이다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수식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NPR을 이렇게 써볼 거라는 거지. 어떻게 쓸 거냐면 NPR이 그래 알개를 선택할 거니까 n, n-1, n-2, n-3 쭉 곱해서 n-r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쭉 곱하는 식인데 내가 만약에 얘를 더 계속 n 팩토리얼을 만들려고 더 계속 1까지 쭉 곱해보겠다는 거야. 괜찮아? 그럼 여기에는 얘보다 하나 더 작은 수니까 n-r이 나오지, 그치? 그 다음은 n-r-1 나오지. 그럼 쭉 가면 3, 2, 1 끝나지, 그치? 괜찮죠? 그러면 이 식을 내 맘대로 곱한 거니까 아래쪽에다가 n-r, n-r-1, n-r-2 쭉 곱해서 3, 2, 1을 곱해주면 기존식과 똑같죠? 똑같죠? 그죠? 그럼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이 식을 정리하는 거야. n에서부터 쭉 1까지 곱한 거니까 n 팩토리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죠? 그 밑에는 뭡니까? n-r에서부터 하나씩 잡아서 1까지 반대로 1에서부터 n-r까지 쭉 곱하는 거니까 얘는 n-r 팩토리얼로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순열 NPR,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은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도 쓸 수 있다. 뭐라고?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이 수열의 성질 몇 가지를 좀 다룰 건데 그죠? 이런 거예요. 쌤이 아까 말했던 자연수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를 쓸 수 있다 했었지, 그치? 쌤이 다룰 건 n, p, n 또는 n, p, 0에 대한 표현을 쓸 거예요. 자, n, p, 0을 쓰면 이 공식을 쓸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n 팩토리얼에서 n에서 n을 떼준 0 팩토리얼을 쓴 거잖아, 그치? 이 말 맞죠, 그죠? 우리가 이 공식을 이렇게 쓰기로 했으면 npn은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게 맞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야? 0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 되지, 그치? 근데 얘는 뭐야? n개 중에 n개를 선택해서 한 줄로 나열하라 이 소리잖아. n개 중에 n개를 선택해서 한 줄로 나열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써라. 그럼 얘는 우리가 사실상 n 팩토리얼이라는 거 알잖아, 그쵸? 5명 중에 5명 뽑아서 한 줄로 해야 돼. 5, 4, 3, 1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뭘 쓸 수 있는 거야? 아, 얘가 이렇게 표현될 거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식으로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0 팩토리얼 있지? 얘 자체가 1이다라는 정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0 팩토리얼? 0에서부터 자연수 순서대로 곱하는데 0 아니지. 0 팩토리얼은 1이다라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죠? 왜? 오류가 나지 않으려고. 어떤 오류? 우리가 원하는 이 수열에 대한 표현 자체를 쓰기 위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쉽게 n개 중에 n개 선택하면 쉽게 n팩인 거 알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n팩분의 n-n의 팩토리얼은 0 팩토리얼인 거니까 아, 0 팩토리얼은 고민하지 말고 그치? 한 가지다. 한 가지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똑같이 써볼까요? 얘는 뭐가 됩니까? n 팩토리얼이 문제가 n에서 0을 빼준 팩토리얼이 되겠지, 그치? 그럼 뭐가 됩니까? n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 될 거니까 얘는 1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또 뭐예요? n개 중에서 0개를 선택해서 아무도 선택하지 말고 순서대로 나열해라. 몇 가지 나와? 그러면 아무도 안 세웠는데요. 한 가지지. 아무것도 세우지 않는 상황이 하나의 상황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수열 자체가 이런 허구성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 이제 이런 것 가지고 막 복잡한 식을 주고 나서 간단히 만들었는데 0팩토리얼, 0팩토리얼 1이라고 바꾸지 못하고 그치? 빼서 그 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좀 기억해 두자. 0팩토리얼은 1이다. 0팩토리얼은 1이다. 0팩토리얼은 1이다. 그치? 0팩토리얼은 1이다. 라는 생각 꼭 하시면서 순열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쵸? 자, 책 한번 보시면 이런 말 나옵니다. 순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우리가 순서에 맞춰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서는 지금 r 자체가 0일 때를 배제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것도 같이 표현시킬 수 있다는 생각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순열의 수가 쭉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라는 거 문제를 한번 보시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계승이 뭔지 순열의 수에 대한 1번과 2번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순열의 수 2번을 보시면 NPR에 대한 식이 n-r팩분의 n팩이라 나와 있고 그 뒤에 가로에 뭐라 써 있습니까? r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아까 0 아니랬잖아, 그렇지? 배제돼 있었잖아. 근데 이제 0도 포함시켜서 쓸 수 있다라는 생각하시면서 다음 식으로 정리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말했던 순열에 대한 설명이 뒤에 쭉 나와 있는데 일단은 문제를 풀면서 사실 여러분들 문제 풀려고 지금 남겨주면 되지만 사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유형들이 있는지만 보고 후다닥 넘어갈 테니까 같이 좀 문제 풀게요. 순열을 딱 하고 조합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유형 1부터 선생님이 유형 B로 쭉 걸릴 텐데 너무 단순하고 쉬워 보이는 문제들은 선생님이 좀 배제를 좀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합의 법칙인 유형 1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 나오는 844번 문제 있죠? 그죠? 같이 보고 같이 풀고 같이 갑시다. 자,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20입니다. 미지수가 3개의 등식은 하나, 부정, 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x, y, z 구하는 거 의미가 없는데 이것을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x, y, z의 값들은 정수 범위에서 쓰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몇 개가 나오는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럼 그것을 한번 성립해주는 이 녀석의 가지수를 우리가 한번 세봐자 못하는 거죠. 그렇지?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서희야. x가 1일 때 해서 x가 1일 때 y가 몇이고 20인가요? 이게 뭔가요? 20이죠? 큰일 났네. 그렇죠? x가 1일 때 y는 몇이고 z는 몇이에요? 1이 차일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죠? 그럼 우리가 쓸 때는 가장 영향력이 큰 녀석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 거지. 그렇지? 가장 영향력이 큰 녀석이라는 것은 개수가 큰 녀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z는 숫자가 들어가면 3배로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건 z가 1일 때 라고 가정을 하면 얘가 3이 돼버리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럼 우리가 맞춰야 될 x 플러스 2y는요 3이 빠진 17만 맞추면 되는 거지. 그렇지? 돼요? 그럼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부정방정식의 영향력이 큰 녀석은 y가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x, y를 쓸 때 y가 1일 때 그럼 얘는 그냥 쫓아 맞추면 될 거니까 얘는 15면 되고 너가 2일 때는 4가 빠질 거니까 그치? 얘가 13이면 되고 오케이 대충 감 잡았어. 어디까지? 이 8에 16이니까 8까지 갔을 때 1로 나온다. 아, 가지수가 z가 1일 때는 8가지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 머릿속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치? 그죠? 그럼 z가 1일 때 했으면 끝이에요? 아니지. 2, 3, 4, 5, 6, 7 7은 21일 거니까 6까지지. 그치? 그죠? 그 개수를 늘려나가면서 몇 가지가 나오는지 유추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거는 뭐 경우의 수, 뭐 합의 법칙을 쓴 것도 아니고, 그지? 하지만 z가 1일 때 몇 가지, z가 1일 때 몇 가지. 근데 이때도 우리가 원하는 가지수, 이때도 우리가 원하는 가지수. 그러니까 이 가지수와 이 가지수를 더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 쓰는 거예요? 합의 법칙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풀이다라는 걸 봐주시고 유형 1을 풀 때 뭐 뭔지 모르겠어 생각하지 마시고 그치? 우리가 원하는 수형도를 그려가시면서 풀어보시면 되겠다라는 문제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그죠? 설명 들어보라고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믿고 그 다음 고해 법칙도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851번. 그치? 그러니까 오랜만에 그 감각을 깨워보라는 뜻을 알려주는 거니까 같이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거죠. 280과 420의 양의 공약수 의 개수, 가지수를 세달라. 그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두 수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한다는 거, 공약수를 구한다는 거지, 그치? 그치? 그 얘는 280과 420의 최대 공약수가 되겠지, 그치? 그치? 그럼 최대 공약수의 뭐?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말과 마친 거거든, 그치? 두 수를 나눌 수 있는 모든 공약수를 가지수로 세달라는 소릴 거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그 녀석의 약수 개수를 구하면 되겠지, 그치? 여러분들 제공해 싶은 건 뭐냐면 공약수에서 최대 공약수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공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 기억나시죠? 자, 280과 420이 있어요. 최대 공약수부터 구합시다. 그치? 10 7 미안해요. 이렇게 나오나요? 뭐지? 선생님 뭐 하는 거죠? 미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7이 되네요. 괜찮아요? 그 우리가 원하는 최대 공약수는 요거죠? 그치? 우리가 원하는 양의 공약수의 개수는 사실상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와 같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넘기지 마시고. 왜 그런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이 최대 공약수 자체는요. 지금 나오는 수가 이 두 개, 5 하나, 7 하나로 되는 거 맞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이 녀석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약수가 되는 거예요. 얘의 모든 약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 2의 제곱은 나올 수 있는 게 1, 2, 2의 제곱으로 세트를 잡을 수 있고 5는 1과 5로 표현할 수 있고 7은 1과 7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나는 2가 아예 안 들어가고 2가 하나 들어가고 2가 2가 들어가네. 총 3가지의 경우의 수. 지수에다가 우리 1을 더한다고 생각했죠. 그렇지? 얘는 2가지. 얘도 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얘네들을 가지고 쓰냐 안 쓰냐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녀석들이 이 녀석의 약수가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 첫 번째 2를 넣지 않겠습니다. 나는 5를 하나 넣겠습니다. 나는 7을 넣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하나의 경우가 된다. 그렇지? 그치? 그래서 명제곱은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요 가지수가 다음과 같이 12가지가 존재합니다 라고 생각해 보시고 기본기가 확실히 잡혀야 돼요. 그렇죠? 그냥 이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서 보면 나중에 헷갈려요. 왜 이게 이렇게 되고 여기서 왜 하필 고배 법칙에서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배 법칙에서 공약수 구해서 개수 세는 일이 왜 나왔느냐. 그렇죠? 그 가지수 2의 제곱의 약수는 총 3가지가 있고 5의 약수는 2가지가 있고 7의 약수도 2가지가 있을 거니까 이 녀석들을 곱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공약수가 내가 원하는 약수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자. 괜찮죠? 이런 문제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수영도도 하나 볼 텐데 85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854번)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1, 2, 3, 4라는 숫자를 1렬로 나열할 때 4자리 자연수가 만들어진대요. A1, A2, A3, A4 그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AI가 뭐래요? I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그치? 자, 이것을 만족시켜주는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요.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자연수의 개수. 뭐라고? 이 1, 2, 3, 4를
1로 나열해서 만드는 이 숫자들 여기다 넣어서 넣었다는 거지. 1 넣어주면 뭐 나오고, 그치? 그렇게 만들어진 이 자연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이 조건 또 이게 또 생각하면 이게 이거 지금 허수가 왜 나오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아니 1 넣었는데 허수 이게 뭔 소리지 하는데 이게 그냥 알파벳이죠, 여러분들, 그죠? 여기 I 번호수는 이 I가 나오면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는 거예요. A1이 1이면 안 된다 이 소리인 거지, 그치? A2가 2면 안 된다 이 소리인 거지, 그치? 그죠?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뭐라는 거야? 3의 세 번째에 3이 나와서 안 되고 네 번째에 4가 나와서 안 되도록 숫자 배열을 하라는 소리인 거지. 그죠? 우리가 이 조건을 성립하게끔 A1엔 누구 쓰고 A2엔 누구 쓰고 A3, A4엔 누구 쓴다 라고 했을 때 공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어떻게? A1에다가 1 쓰지 말랬으니까 여기 2가 오거나 3이 오거나 4를 배치할 수 있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1번 상황과 2번 상황과 3번 상황으로 나눠서 보겠다는 거지, 그렇지? 그죠? 1번 A1에다가 2를 선택했을 때 이 2에는 차선책인 2를 쓸 수 없기 때문에 1이 오거나 3이 오거나 4가 대응이 돼야 되고, 그렇죠? 맞죠? 그러면 두 번째 1이 왔어. 그럼 세 번째, 네 번째에는 3과 4가 나왔기 때문에 3에 3을 쓸 수가 없고 그럼 4만 써야 되잖아. 그럼 여기에 3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한 가지가 나오는 거야. 3을 썼어. 그럼 뭐야? 1하고 4가 남았지. 그럼 여기다가 1을 쓰고 4 쓰면 문제가 생길 거니까 4가 들어가고 1이 들어가요. 여기는 1하고 3이 남았지. 3 쓸 수 없기 때문에 1하고 3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A1이라는 첫 번째 숫자에 저 4개의 자연수 중 2를 선택했을 때에는 가짓수가 총 3가지가 나오더라 라고 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3일 때, 4일 때에도 그 가짓수를 셀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죠? 그래서 1번 상황도 내가 원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 될 거고 2번 상황도 3번 상황도 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우리가 원하는 가짓수를 셀 것이다 라고 접근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어렵진 않지만 낯설게 느껴지면 또 너무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괜찮죠?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두 가지만 더 하면 두 가지만 기본적인 것들만 더 할 거니까 그 857번 문제 동전 문제 기억나시죠? 그죠? 두 가지만 더 하고 조합 설명하고 문제 풀면 됩니다. 자, 857번. 자, 100원짜리 동전 1개, 500원짜리 동전 3개. 네, 쉽게 500원짜리 1개, 100원짜리. 왜 그러죠, 선생님들? 100원짜리 1개.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2개가 있답니다. 그치? 근데 이걸 일부 또는 전부,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해서 사용 가능하다는 거지, 그치?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그러니까 지불할 수 있는 지불 방법의 수. 이거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가짓수.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가짓수. 이걸 각각 A개와 B개다. 이렇게 세달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불 방법의 가짓수를 세느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가짓수냐. 이게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자, 지불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같은 금액을 만들더라도, 그렇지? 같은 금액을 만들더라도 분명히 100원짜리 하나 내는 것과 50원짜리 2개는 다른 거라는 거, 그렇지? 이런 가짓수일 때는 좀 쉬워요. 왜냐면 100원짜리한테 물어보고 50원짜리와 10원짜리 동전에 제출할 수 있는 가짓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100원짜리는 한 개가 있을 거니까 내가 가짓수를 내는 거니까 100원짜리를 내고 안 내고 총 2가지의 가짓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치? 얘는 지금 한 개가 있고 얘는 2개가 있고 얘는 2개가 있어. 그러면 그때 50원짜리는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야, 내가 낼 수 있는 가지수를 내는데 100원은 내가 안 냈고요. 50원짜리 하나 냈고 10원짜리 한 2개 냈어. 그 내가 원하는 하나의 가지수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100원짜리 하나 냈고 50원짜리 안 냈어. 10원짜리 안 냈어. 내가 원하는 가지수가 하나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각각의 우리가 그 가지수를 곱해서 문제를 푼다. 그럼 50원짜리는 세 가지. 왜? 내고 안 내고, 하나 내고 2개 내고 아예 안 내고. 10원짜리 두 가지니까 세 가지. 그치? 아예 안 내고 하나 내고 2개 내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쭉 곱해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불의 모든 방법이 제시가 되는데, 이 문제에서 마지막에 이런 말 나오죠. 단 아예 내지 않는 경우. 뭐라 써 있어요? 단 아예 내지 않는 경우. 영원을 지불하는 경우 제외. 영원을 지불하는 경우 제외시켜라.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이 가지수와 이 가지수에서 제외시켜달라. 그 말은 이 경우의 수에서 100원짜리 안 내래, 50원짜리 내지 않았어, 10원짜리도 단 하나 내지 않았어 라고 해주면 빵원을 우리가 지불했다 쓰는 거잖아. 그렇지? 그 가지수는 세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경우는 여기서 하나를 빼주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지불 방법의 가지수입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가지수를 쓸 때에는 꼭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였냐면, 100원짜리를 한 개 갖고 있고 50원짜리를 3개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100원짜리는 50원짜리 2개로서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말 자체를. 100원짜리와 50원짜리 있는데 50원이 3개 있을 거니까 100원을 50원 2개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100원이라는 녀석 자체가 50원으로 2개가 있기 때문에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때는 한 100원하고 50원짜리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세는 거예요. 뭐라고? 그럼 100원하고 50원짜리를 가지고 최대 낼 수 있는 금액 어디까지 가능하니 물어보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100원짜리가 한 개가 있고 50원짜리가 3개가 있을 거니까 이걸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금액은 아예 내지 않고 0원, 50원, 그 다음에 100원, 150원, 200원, 그리고 250원까지 가능하지. 그렇지? 이래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하나와 50원짜리 3개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금액의 가지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금액이니까 100원짜리, 50원짜리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렇게 6가지 있어. 거기다가 10원짜리랑 조합해서 더 만들어 봐는 소린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100원짜리와 50원짜리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총 6가지가 있는데 10원짜리는 2개가 있을 거니까 10원짜리로 표현할 수 있는 금액의 가지수는 총 3가지가 되는 거지. 아예 안 내거나 10원 하나 내거나 10원 2개 내거나. 돼요? 그러면 총 18가지가 나오는데 이때 빵원을 내는 경우가 있고 이때도 빵원을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 경우도 똑같이 뭐야? 배제시키라는 거지. 이래요? 금액의 가지수예요. 근데 이 100원짜리와 50원짜리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는 좀 헷갈린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 그럼 너랑 나랑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야 물어보면 50원 단위로 점점 커질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나중 되면 어떻습니까? 100원짜리를 50원짜리 2개로 판단을 해서 50원짜리를 총 몇 개? 4개를 갖고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그죠? 우리가 원하는 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괜찮아요? 잠깐만, 선생님 잘못했나? 괜찮죠? 세 개구나. 그죠? 미안해요. 그럼 여기 150원이 250원이지? 그럴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지불 금액의 가지수하고 지불 방법에 대해서 생각 잘 해줘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엄청 디테일하게 설명한 건 아니지만 여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렇죠? 방법의 수와 가지수. 이렇게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메꿀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에는 이 큰 금액을 작은 금액의 단위로 바꿔서 가지수를 표현한 다음에 이게 3개, 4개, 5개, 총 6가지가 나오겠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좀 편하겠죠. 그렇죠? 그죠?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다? 직접 써가면서 보는 거예요. 꼭 이거를
50원짜리 10개가 있으니까 11가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풀어줄 수 있도록. 그치? 자, 지금까지 했던 거는 순열에 대한 순열 아예 없었지, 그치? 그죠? 그래서 색칠하는 문제 요거까지만 하면 일단 순열 전까지가 모두 완성이 되는 건데 865번을 좀 볼게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지도가 있답니다. 보이시나요? 지도가 이렇게 있대요, 여러분들. 이렇게. 괜찮습니까? A, B, C, D라는 4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확인되십니까? 보이시죠? 자, 4개의 도시가 있는데 이 지역을 서로 다른 4가지 색상으로, 색깔 4가지 색상으로 여기를 모두 칠할 텐데 같은 구역, 이웃한 구역에는 다른 색깔을 칠하고, 그치? 인접하지 않은 구역에는 같은 색깔을 칠해도 되는 문제. 다시 C 옆에인 B하고 D에는 C랑 같은 컬러 칠할 수 없지만 A하고 C는 인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같은 컬러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치? 특히 이런 문제를 칠 때 그냥 막 그런가 보다 하고 푸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 한 번만 하자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칠할지를 정해. A를 칠하고 B를 칠하고 C를 칠하고 D를 칠할 거야 라고 웬만하면 순서대로 가죠, 그죠? 그러면 A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재현아 총 4가지 컬러가 넷 중에 하나 칠해. 그럼 그 다음에 B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A의 컬러가 분명히 아니야, 그지? 그럼 얘는 총 3가지의 컬러가 있어. 그 다음에 C는 당연히 B가 아닌 색깔을 칠하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3가지다라고 접근을 하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뭔가 이상해져. 왜? 4번째를 칠할 때 잠깐만, A하고 C가 같은 색깔이 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왜? 나는 이 색깔만 아니면 돼 해서 3가지를 가져왔는데 그 3가지 중에서 A랑 같은 컬러일 때에는 A와 C가 같은 색상이기 때문에 D한테 선택권이 3가지가 생기는데 만약에 C가 A랑 같은 색상이 아니었다면 그때에는 B는 2가지밖에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3가지를 쓰는 순간 생각이 많아지는 거야. 그죠? 그렇잖아요. 했는데 그냥 당연히 그럼 이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이 3가지에는 되게 많은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야 나는 너만 아니면 돼서 아는데 이 우들이 같은 색깔일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걸러내야지. 이걸 지금 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얘를 2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본다는 거지, 그렇지? 그죠? 어떻게? 여기에 올 수 있는 이 가지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는 거야. 어디서? C에서 어떻게? 일단 C가 A랑 같은 색깔일 때 그러면 뭐야? A가 넷 중에 하나 선택이 됐지? 선택이 됐잖아 얘는. 그럼 나는 선택권이 없어. 그 색깔 가져가는 거야. 맞잖아. 3개일 수 없어. 그래서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나는 너랑 같은 색깔일 때, 나는 너랑 같은 색깔이 아닐 때로 나눠서 본다는 거지, 그렇지? 맞지? 그러면 나는 너랑 같은 색깔일 때야 쓰면 너가 골랐잖아 그 색깔을. 그럼 난 그 색깔 따라갈 거야. 난 선택권이 없는 거야. 그냥 그 색깔 따라가는 거지, 그렇지? 그럼 나는 한 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D는 뭐가 돼? 너랑 나랑 지금 같은 색깔로 칠해진 상황이라는 거지. 그럼 나는 이 색깔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나는 3가지의 경우사가 없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A, B를 칠한 상태에서 C가 A랑도 다르고 B랑도 다를 경우가 있잖아. 그럼 경우의 수가 2가지지. 이 2 컬러를 다 안 쓰기로 했을 거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D로 넘어와. 그러면 A도 C도 서로 같은 색깔이 아닐 거니까 나는 뭐야? 이 2가지 색깔만 아니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2가지. 또 생각이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 2가지에서 얘랑 또 같은 색깔이 있을 수 있고, 네? 무슨 말인지 이제 우리는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할 텐데
내가 여기에 3을 쓰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캐치했잖아.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은 총 두 가지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는 거야. 아, 그래.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 없어. 내가 구하는 거에 전혀 문제 없어. 근데 여기서부터는 A랑 나랑 같은 색깔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치?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안에서 B하고 D가 같은 색깔이든 같은 색깔이 아니든 다 정리가 된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이해가 되면 뭐 상문제든 뭐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색칠을 할 거고 여기서 이게 같은 색깔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따라서 조금 가지수가 나뉘는구나. 그러면 거기서부터 따로따로 경우를 따져야 되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상황도 우리가 원하는 상황, 두 번째 상황도 우리가 원하는 상황, 4, 3, 12, 12 곱하기 3, 36까지 4, 3, 12, 12 곱하기 4, 48가지 더하면 84가지 총 이만큼의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생긴다. 돼요? 정리 한번 해보시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곱씹어 가면서 복습하시면 잘 될 겁니다.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헷갈리셨으니까 그죠? 이게 A, B, C, D일 때 A랑 B가 잡혀 있어. A와 B를 가지고 벌써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D하고 B가 되면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잡혀 있고 여기랑 여기랑 같은 색깔일 때와 같지 않은 색깔일 때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금 쌤이랑 무슨 걸 모를 거야.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이게 정해져 있고 B가 정해진 상태에서 C가 A랑 같을 때와 C가 A랑 같지 않을 때 그때마다 들어가는 이 경우의 수에서 B랑 D가 같은 색깔일 때와 같지 않은 색깔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복되지 않게.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고 그려가면서 해보셔야 헷갈리지 않을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 외에도 여러분들 이웃하지 않은 순열이라고 쭉 나오죠, 여러분들? 그치? 꼭 이렇게 보면 그런 문제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이거 뭔 소리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풀이 하는 것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대법칙과 고해법칙 기본 개념까지 나온 게 유형 8가지예요. 그죠? 그럼 그 뒷부분은 벌써 순열이 들어갔다는 소리인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관련된 문제풀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지금 순열이 유형 몇 가지냐면 어디 있습니까? 유형 14까지입니다. 그렇죠? 유형 14까지가 일단은 순열 범위다라고 참고하시고 문제풀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월요일날 오면 월요일날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지만 월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이 유형 14까지 문제를 풀면서 걸렸던 문제들이나 질문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질문을 받고 해제 강의 해줄 텐데 일단은 지금은 그렇다고 문제만 풀고 끝내기 너무 아깝잖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9시니까 그죠? 10분 쉬었다가 이 조합 관련된 부분들도 언급을 좀 할 거예요. 증명 문제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조합까지 하고 유형을 딱 반토막 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을 다 내주면 월요일날 퀄리티가 떨어질 거 아니까 딱 낼 수 있는 범위까지 숙제 다시 지정해 드리고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 월요일날 나머지 부분 해오세요. 숙제 드리도록 할게요. 되셨죠? 일단 지금 10분만 쉽시다.